그분에게서 느끼는 이 묘한 감정이 뭘까? 호감일까? 아니면 단순한 호기심일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한 건 그분이 제게 특별한 느낌을 준다는 것이었어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군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민정입니다. 올해 45살이죠. 서울에서 20년간 간호사로 일하다가 번아웃이 와서 사직했어요. 지금은 작은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어르신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게 제 하루의 시작이에요. 오늘도 어김없이 알람 소리에 눈을 떴죠. 옆방에서 자는 민호 소리가 들려요. 우리 아들, 올해 중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한참 자라는 나이라 그런지 코를 골며 깊이 잠들어 있네요. 세수를 하며 거울을 보니 언제부턴가 생긴 눈가 주름이 눈에 띕니다. 남편을 잃고 벌써 10년이 흘렀어요. 그때만 해도 35이었는데 어느새 중년의 문턱을 넘어섰죠.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았는데 돌이켜보니 참 긴 시간이었습니다. 남편 영수와는 교통사고로 헤어졌어요. 그날도 평범한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영수가 회사에서 돌아오던 길에 음주운전 차량이 들이받았죠.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저는 민호에게 저녁을 먹이고 있었어요. 내 살배기 민호는 아빠가 왜 안 오느냐고 계속 물어봤습니다. 요양원 일은 생각보다 힘들어요. 어르신들 중에는 치매를 앓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하지만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보람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제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민호 도시락을 싸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엄마로만 살아왔을까? 간호사로, 요양원 원장으로, 그리고 엄마로. 하지만 한 번도 여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영수와 결혼하고 곧바로 민호가 생겼거든요.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갔죠. 요양원으로 가는 길에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가요를 들으며 또 한 번 허무감이 밀려왔습니다. 가사 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걷는 봄날의 산책로에 관한 내용이었죠. 문득 영수가 떠나기 전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여보, 나중에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당신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기대야 해. 혼자서 다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그때는 무슨 소리냐며 웃어넘겼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예언 같은 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기댈 수도 없었고 기대고 싶지도 않았어요. 민호만 잘 키우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요양원에 도착해서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며 하루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김할머니는 오늘도 아들이 언제 오느냐고 물어보시고 박할아버지는 무릎이 아프다며 호들갑을 떠시죠. 이런 일상이 반복되면서도 때로는 문득문득 공허함이 밀려와요. 점심때쯤 박 원장님이 오셨습니다. 60대 초반의 온화한 분이시죠. 우리 요양원의 후원자이기도 하고 제게는 멘토 같은 존재예요. 요양원을 처음 시작할 때도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민정 씨, 요즘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나요? 박 원장님의 말에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실은 요즘 정말 지쳐 있었어요. 매일 같은 일상의 반복, 그리고 혼자서 모든 걸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 가끔은 이 모든 걸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민호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도 마음 한편이 허전했습니다. 민호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얘기하는데 저는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엄마 무슨 생각해? 민호가 물어봤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부턴가 이 아이가 제 마음을 너무 잘 알아보는 것 같아요. 아직 14살밖에 안 됐는데 말이죠. 아니야,
그냥 오늘 하루가 좀 힘들었어. 엄마도 가끔은 쉬어야 해. 아빠가 그랬거든. 엄마는 너무 열심히 살아서 가끔 쉬는 것도 있는다고. 민호의 말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이 아이는 아빠에 대한 기억이 희미할 텐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영수가 살아있다면 지금쯤 어떤 말을 해줄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민호 말처럼 좀 쉬라고,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했겠죠. 밤에 민호가 잠들고 나서 혼자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정말 한 번도 여자로서의 삶을 산 적이 없는 걸까? 결혼하기 전에도 간호사 일에만 매달렸고, 결혼하고 나서는 가정에만, 영수가 떠난 후에는 민호와 요양원에만 매달려 살았어요. 가끔 드라마를 보면서 주인공들의 로맨스를 보며 부러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설렘이라는 감정을 언제 마지막으로 느껴봤는지 기억도 안 나요. 영수와 사귀던 시절, 그것도 벌써 20년도 더 전 일이네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영수에 대한 배신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해요. 영수라면 제가 행복하기를 바라지 않을까? 혼자서 이렇게 외롭게 사는 걸 원하지 않을 것 같은데 말이죠. 창밖으로 보이는 달이 참 밝습니다. 예전에 영수와 함께 달을 보며 산책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는 이런 날이 영원히 계속될 줄 알았는데 행복이라는 건 정말 예고 없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겠죠. 아침에 일어나서 민호 도시락 싸고 요양원 가서 어르신들 돌보고 저녁에 집에 와서 민호와 시간 보내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일상도 나쁘지 않지만 가끔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며칠 전 민호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 여행 안 가? 정말 뜻밖이었어요. 그동안 여행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거든요. 요양원 일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민호의 눈빛을 보니 진심으로 여행을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로 가고 싶은데? 바다도 좋고 산도 좋고. 그냥 엄마랑 둘이서 갈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좋아. 민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아이가 언제 이렇게 철들었을까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여행 한번 제대로 데려가지 못했거든요. 박 원장님께 며칠 휴가를 부탁드렸더니 흔쾌히 허락해 주셨어요. 민정 씨도 좀 쉬어야죠. 그동안 정말 열심히 했잖아요.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템플스테이를 가기로 했습니다. 마음도 정화할 수 있고 민호에게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았거든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서울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산사에서 3일 과정 템플스테이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출발 전날 밤 민호가 제 방으로 왔습니다. 엄마, 내일 정말 재밌을 것 같아. 우리 이번에는 추억 많이 만들자. 민호의 말에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추억을 많이 만들자니 이 아이는 언제 이렇게 어른스러워졌을까요? 동시에 이상한 예감도 들었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출발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산길을 올라가면서 보는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서울의 회색빛 건물들과는 전혀 다른 초록빛 자연이 펼쳐져 있었죠. 민호도 신기해하며 연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엄마, 공기가 정말 맑다. 서울하고는 완전히 달라. 정말 그랬어요. 깊이 숨을 들이마시니 폐속까지 깨끗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런 자연의 소리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새소리, 바람소리, 나뭇잎 스치는 소리, 모든 게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절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쯤이었어요. 산문을 들어서면서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단청으로 아름답게 칠해진 정각들과 고요한 분위기가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어요. 접수를 하러 갔을 때 젊은 승려가 친절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템플스테이 신청하신 이민정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아들과 함께 왔어요. 아, 민호군이네요. 안녕하세요. 승려님이 민호에게도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자 민호가 조금 쑥스러워하며 인사를 받았어요. 평소에 이런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어색해했지만 그래도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방은 단촐했지만 깨끗했어요. 온돌방에 이불이 정갈하게 깔려 있었죠. 창문을 열어보니 산사의 정원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연못 위로 연꽃이 피어 있고 그 주변으로 소나무들이 우뚝 서 있었어요. 엄마 여기 정말 조용하다. 차 소리도 안 들려. 민호 말이 맞았어요. 서울에서는 늘 들려오던 자동차 소리, 사이렌 소리, 사람들의 소음이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소리와 바람소리만이 고요한 정적을 깨뜨릴 뿐이었죠. 짐을 정리하고 나서 절 안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대웅전에서 불상 앞에 서니 마음이 숙연해졌어요. 그동안 쌓여온 피로와 스트레스가 서서히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민호도 처음 보는 불상 앞에서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엄마 불상님이 왠지 자비로워 보여. 민호의 말에 미소가 절로 나왔습니다. 이 아이가 이런 것까지 느낄 줄 아는구나 싶었거든요.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이런 정신적인 경험도 중요한 것 같았어요. 저녁 예불 시간에 법당에 들어갔습니다. 스님들이 연부를 외우는 소리가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지 이런 고요한 시간을 가져본 게 언제였는지 모르겠더군요. 민호도 처음에는 어색해하더니 점점 분위기에 젖어들었습니다. 평소에 산만한 편인데 이상하게 차분하게 앉아 있더라고요. 아이들도 이런 환경에서는 자연스럽게 마음이 정화되나 봅니다. 예불이 끝나고 나서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별을 올려다봤어요.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이 하늘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와, 저렇게 많은 별이 있었구나. 서울에서는 왜 안 보이지? 공해 때문이야. 여기는 공기가 맑아서 별이 잘 보이는 거야. 민호와 함께 별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살았을까? 별도, 자연의 소리도, 그리고 이런 평온한 시간도.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정작 중요한 것들을 보지 못했던 건 아닐까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민호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내일도 재밌을 것 같아. 여기 오길 잘했어. 민호의 밝은 표정을 보니 이 여행을 계획한 게 정말 잘한 일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예감도 들었어요. 내일은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 그게 좋은 일일지 나쁜 일일지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 평범하지 않은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한동안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오랜만에 일상에서 벗어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안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감 같은 게 있었어요. 무엇에 대한 기대인지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는 건 정말 쉽지 않았어요. 평소에 6시에 일어나는 것도 힘든데 새벽 예불 참석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죠. 민호를 깨우는 것도 일이었습니다. 엄마 너무 일러. 5분만 더 자면 안 돼? 아니야, 새벽 예불에 참석해야 해. 일어나자. 겨우 민호를 깨워서 세수를 시키고 법당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정말 차가웠어요. 하지만 그 차가운 공기가 정신을 맑게 해주더군요. 법당 안은 이미 몇 분의 스님들과 다른 참가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예불이 시작되고 스님들이 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목소리가 좋은 스님이 한 분 계셨어요. 낮고 깊은 음성이 법당 안에 울려 퍼졌는데 왠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스님은 어떤 분일까? 예불이 끝나고 나서 그 스님을 다시 봤는데 다른 스님들과 조금 달라 보였어요. 나이는 40대 후반 정도로 보였는데 얼굴에 깊은 생각에 잠긴 것 같은 표정이 있었습니다. 왠지 세상의 무게를 혼자 짊어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침 공양 시간이 되어서 공양간으로 갔습니다. 절의 음식은 정말 단순했어요. 현미밥에 나물 몇 가지, 그리고 된장국. 민호가 이런 음식에 익숙하지 않아서 조금 힘들어했죠. 엄마 이거 왜 이렇게 맛이 없어? 민호가 작은 소리로 불평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들릴까봐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그때 옆자리에 앉아 계시던 분이 민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이라 그럴 거야. 나도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어. 목소리를 들어보니 새벽 예불 때 경을 읽으시던 그 스님이었어요. 가까이서 보니 생각보다 젊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에는 깊은 경험에서 우러나온 듯한 성숙함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아이가 아직 어려서요. 괜찮습니다. 아이들은 솔직한 게 오히려 좋죠. 그분이 민호에게 친근하게 말을 걸어주니 민호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낯을 가리는 편인데 이상하게 그분에게는 금방 친해지더군요. 공양을 마치고 나서 그분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민정님이시죠? 어제 접수할 때 배웠는데 아드님과 함께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제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 게 신기했어요. 보통 스님들은 속세의 이름을 잘 부르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분은 자연스럽게 제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민호와 함께 왔어요.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네요. 아이에게도 어머님에게도요. 그분의 말에는 뭔가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단순히 템플스테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뭔가 더 본질적인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스님은 여기 계신 지 오래되셨나요? 아니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년 정도 되었을까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분에게서 특별한 느낌을 받았어요. 다른 스님들과는 뭔가 다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더 세속적이랄까 아니면 더 인간적이랄까 그런 느낌이었어요. 오전에는 명상 시간이 있었습니다. 법당에서 조용히 앉아서 마음을 비우는 시간이었죠.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눈을 감고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잡념들이 사라지면서 마음이 고요해지더군요. 그런데 명상 중간에 문득 그 스님이 생각났어요. 왜 그분만 유독 다르게 느껴졌을까? 다른 스님들도 다 친절하시고 좋은 분들인데 유독 그분에게서만 특별한 느낌을 받았던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명상이 끝나고 나서 자유시간이 있었어요. 민호와 함께 절 안을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경내를 천천히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스님이 홀로 정원에서 무언가를 하고 계시더군요. 가까이 가보니 꽃에 물을 주고 계셨어요. 아주 정성스럽게 마치 가족을 돌보는 것처럼 한 그루 한 그루 살펴가며 물을 주고 계셨습니다. 스님 뭐 하고 계세요? 민호가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꽃들이 목말라 해서 물을 주고 있어. 너도 도와줄래? 네. 민호가 신나게 대답하더니 그분과 함께 꽃에 물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분은 민호를 정말 친아들처럼 대해주셨어요. 민호야, 꽃들도 사람처럼 사랑받는 걸 좋아한단다. 그래서 정성스럽게 돌봐줘야 해. 네, 알겠어요. 민호가 진지하게 대답하는 모습이 기특했어요. 평소에 이런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그분 말씀은 잘 듣더군요.
그때 그분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민정님도 누군가를 돌보는 일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힘드시죠? 간단한 질문이었지만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동안 누구도 제게 힘들지 않느냐고 물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모두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제가 잘 버티고 있다고 여겼을 텐데 이분은 제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 같았어요. 네, 가끔은요. 하지만 보람도 있어서요. 보람이 있어도 힘든 건 힘든 거죠.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짐일 수도 있고요. 그분의 말에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정말로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눈물을 보이기는 싫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괜찮으시면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이야기 나눠요. 같은 일을 하는 사람끼리 서로 위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같은 일이요? 저도 예전에 사람을 돌보는 일을 했거든요.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궁금했지만 더 묻지는 않았어요. 스님이 되기 전에 이야기를 함부로 물어보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점심 공양 시간에도 그분은 저희와 함께 앉으셨어요. 민호가 이번에는 불평 없이 밥을 먹더군요. 그분이 옆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시니 식사가 재미있어진 모양이었어요. 민호야, 절에서 먹는 음식은 마음으로 먹는 거야. 맛으로만 먹으면 진짜 맛을 모르지. 마음으로 먹는다는 게 뭐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 거지. 이 음식이 우리 입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의 손을 거쳤는지 생각해 보렴. 농부님이 씨를 뿌리고 키우고 요리하신 분이 정성껏 만들어 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먹으면 똑같은 음식도 더 맛있게 느껴져. 민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그 후로는 투정 한 번 하지 않고 잘 먹었습니다. 오후에는 차 명상 시간이 있었어요. 다과실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며 명상을 하는 시간이었죠. 그분도 함께 오셨는데 차를 우리는 모습이 정말 능숙했어요. 차를 우릴 때도 마음을 비워야 해요. 조급한 마음으로 우리면 차 맛이 제대로 안 나거든요. 정말 그분이 우린 차는 맛이 달랐어요. 같은 찻잎인데도 훨씬 깊고 부드러운 맛이 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날 수 있는지 신기했어요. 스님은 차 우리는 걸 어디서 배우셨어요? 제가 물어보니 잠깐 멈칫하시더군요. 예전에 여러 곳에서 배웠습니다. 뭔가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분에 대한 궁금증은 더욱 커졌습니다. 저녁 예불 시간에도 그분의 목소리가 유독 귀에 들어왔어요. 다른 스님들의 목소리도 좋았지만 그분의 목소리에는 뭔가 특별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마치 깊은 상처를 겪은 사람만이 낼 수 있는 그런 목소리였어요. 예불이 끝나고 나서 민호와 함께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그분을 다시 만났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민호도 많이 좋아하는 것 같고요. 내일도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기대하세요.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는데 숙소에 들어가서도 계속 그분이 생각났어요. 왜 그럴까? 단순히 친절해서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민호가 잠들고 나서 혼자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분에게서 느끼는 이 묘한 감정이 뭘까? 호감일까? 아니면 단순한 호기심일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한 건 그분이 제게 특별한 느낌을 준다는 것이었어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군요. 영수를 잃고 난 후로는 한 번도 이런 설렘 같은 걸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마음이 과연 옳은 걸까?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억지로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음 날도 새벽 예불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조금씩 적응이 되어 가는지 민호도 그전보다는 쉽게 일어났어요. 하지만 여전히 졸린 눈을 비비며 법당으로 향했죠.
예불 시간에 그분을 보니 어제와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더 자세히 보게 되고 그분의 작은 움직임까지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제 마음이 스스로도 당황스러웠어요. 아침 공양 시간에 또 함께 앉게 되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는데 그분이 민호를 정말 아껴주시는 게 느껴졌어요. 민호야, 오늘은 뭘 하고 싶어? 어제 꽃에 물 주는 게 재밌었어요. 또 할 수 있나요? 그럼 오늘도 함께 하자. 민호가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복잡한 감정도 들었어요. 민호가 그분을 좋아하는 건 단순히 친절해서일 텐데 제가 느끼는 감정은 그런 차원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오전 명상 시간이 지나고 자유 시간이 되었을 때 민호는 친해진 다른 아이들과 놀러 갔어요. 다른 가족 단위 참가자들도 있어서 비슷한 또래 아이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혼자 경내를 산책하고 있는데 그분이 다가오셨어요. 혼자 계시네요. 네, 민호는 친구들과 놀고 있어서요. 좋은 기회네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잠깐 이야기 나눠볼까요? 정자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요양원 일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이 생각보다 힘들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치매를 앓으시는 분들은 더 어려워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시기도 하고 가족을 못 알아보시기도 하거든요.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적응됐어요. 오히려 그분들의 순수한 모습에서 위로를 받을 때도 있거든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표정에서 뭔가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들어주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스님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것 같네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어요. 저도 예전에 사람을 돌보는 일을 했었거든요.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의사였습니다. 순간 깜짝 놀랐어요. 스님이 의사 출신이라니 정말 예상치 못한 이야기였거든요. 의사셨다가 어떻게 스님이 되신 거예요? 그분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뭔가 깊은 상처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의료사고가 있었어요. 제 실수로 환자를 살리지 못했죠.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았어요. 아직도 그 일이 큰 상처로 남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그만두시고 네, 자격정지도 받았고 더 이상 사람을 치료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곳으로 왔습니다. 마음이 아팠어요. 그분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되었거든요. 사람을 살리려고 의사가 되었는데 오히려 생명을 잃게 만들었다는 죄책감.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하지만 그것도 스님의 운명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계시니까요. 그럴까요? 저는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아요. 정말 이 길이 맞는 건지. 그분의 고민이 느껴졌어요. 아직도 속세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다는 것도요. 그때 갑자기 민호가 울면서 뛰어왔어요. 엄마, 깜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민호야, 왜 그래? 어디 아파? 배가 아파요. 그리고 이상한 음식 때문에 토할 것 같아요. 절음식에 적응하지 못해서 속이 안 좋아진 모양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그분이 민호에게 다가왔습니다. 민호야, 괜찮아. 잠깐만 기다려. 그분이 어디론가 가더니 뭔가를 가져왔어요. 이거 먹어봐. 속이 좀 나아질 거야. 그분이 준 건 배에서 직접 가져온 것 같은 과일이었어요. 민호가 그걸 먹더니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많이 나아졌어요. 민호가 그분에게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분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하면서도 동시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제 자신이 혼란스러웠거든요.
괜찮아졌으면 다행이야. 내일부터는 조금씩 적응될 거야. 그분이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가족 같은 느낌이랄까. 아빠가 아들을 돌보는 것 같은 그런 자연스러움이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그분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내 마음을 이렇게 세심하게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영수 이후로는 처음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서 공양간으로 갔는데 민호를 위해 따로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준비해 주셨더군요. 그분이 미리 부탁해 주신 모양이었어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너무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어머님도 마음 아프실 텐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죠. 그분의 배려에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단순히 민호만 생각해 주신 게 아니라 제 마음까지 헤아려 주시는 게 느껴졌거든요. 오후에는 민호가 많이 나아졌어요. 다른 아이들과도 다시 어울려 놀기 시작했죠. 그 모습을 보며 안도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분에 대한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녁 예불 시간에 그분을 다시 봤는데 낮에 나눈 이야기 때문인지 더욱 깊이 있게 보였어요. 의사였다가 스님이 되신 분. 그 사연을 알고 나니 그분의 모든 행동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민호가 잠들고 나서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그분에 대한 마음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걸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이 옳은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스님에게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하지만 마음이라는 게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의 따뜻한 배려와 깊은 이해심에 자꾸만 마음이 기울어가는 걸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평소보다 더 일찍 눈이 떠졌어요. 아직 알람 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잠이 오지 않더군요. 그분 생각 때문인 걸 알면서도 억지로 부인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민호를 깨우고 세수를 시키면서도 마음 한편이 설렜어요. 오늘도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말이죠. 이런 제 마음이 스스로도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기도 했어요. 새벽 예불 시간에 법당으로 들어갔을 때 그분은 이미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제보다 더 일찍 오신 것 같았어요. 평소 자리보다 조금 더 가까운 곳에 앉았는데 그분의 목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경을 읽으시는 그분의 목소리에 집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떨림이 느껴졌어요. 마치 그 목소리가 제 마음 깊숙한 곳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맞는 건지 헷갈렸지만 억누를 수가 없었어요. 예불이 끝나고 일어나려는데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며칠간의 피로와 긴장감 때문인지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넘어질 뻔했어요. 그때 누군가 제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분이었어요. 순간 그분의 손이 제 팔을 잡는 느낌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런 신체적 접촉을 한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영수 이후로는 처음이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그냥 조금 어지러웠을 뿐이에요. 무리하지 마시고 잠깐 앉아 계세요. 그분이 저를 법당 한 구석으로 부축해 주었어요. 그 짧은 순간의 접촉이지만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따뜻하고 안정감 있는 손길이었어요. 물 좀 가져다 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말 괜찮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그분의 배려와 따뜻함에 마음이 더욱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민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그냥 잠깐 어지러웠을 뿐이야. 그분이 민호에게도 말씀해 주셨어요. 어머니가 며칠간 피곤하셨나 봐. 민호야, 오늘은 어머니 많이 도와드려야 해. 네, 알겠어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며 그분의 세심함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제가 쓰러질 뻔한 걸 민호가 걱정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상황을 정리해 주시더군요. 아침 공양 시간에도 그분은 저를 계속 챙겨주셨어요.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위주로 권해주시고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죠. 오늘 오후에는 자유시간이 좀 있으니까 충분히 쉬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괜찮은데 이렇게 신경 써주시니까 오히려 죄송해요. 아니에요. 몸이 아프면 마음도 힘들어지거든요. 특히 여기서는 마음이 중요하니까요. 그분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정말로 제 상황을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았거든요. 오전 프로그램은 스킵하고 숙소에서 쉬라고 하셨지만 저는 참가하고 싶었어요.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했거든요. 명상 시간에도 참여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더 차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명상을 하면서 그분에 대한 제 마음을 정리해 보려고 했어요. 이게 단순한 호감인지 아니면 더 깊은 감정인지. 하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더 복잡해졌습니다. 분명한 건 그분이 제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점심시간 후 자유시간에 그분이 저에게 따로 말씀하셨습니다. 컨디션이 좀 나아지셨나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다행이네요.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산책하실래요? 좀 더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 나눠봤으면 해서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둘만의 시간을 갖자는 제안이었거든요. 좋아요. 민호는 다른 아이들과 놀고 있어서 우리 둘만 절 뒷산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조용한 숲길을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기 오시기 전에는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분이 먼저 말을 꺼내셨어요. 네, 솔직히 말하면 많이 외로웠어요. 민호도 있고 요양원 일도 있지만 그래도 혼자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혼자서 모든 걸 짊어지고 사시느라 힘들었겠어요. 스님은 어떠세요? 여기 계시면서 마음이 편하신가요? 제가 물어보니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속세가 그리워요. 이곳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고 했는데 완전히 내려놓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분의 솔직한 고백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직도 속세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걸 저에게 털어놓는다는 것. 이게 단순한 신뢰의 표현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걸까요? 어떤 부분이 그리우세요? 사람들과의 관계요. 의사였을 때는 환자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며 도움을 줄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직접적인 교감이 제한적이거든요. 하지만 지금도 충분히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계시잖아요. 저희 모자에게도 그렇고요. 그런가요? 그분이 제 눈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서 뭔가 간절함 같은 걸 느꼈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저는 스님 덕분에 많이 위로받고 있어요. 순간 침묵이 흘렀어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오갔습니다. 저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민정님, 그분이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민호가 우리를 찾으러 왔어요. 엄마 어디 있었어? 찾았다. 민호의 등장으로 그 묘한 분위기는 깨졌지만 저는 아직도 가슴이 뛰고 있었어요. 방금 전 그 순간에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뻔했다는 걸 느꼈거든요. 저녁 예불 시간에 그분을 다시 봤을 때 낮에 있었던 일 때문인지 더욱 의식하게 되었어요. 그분도 저를 의식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시선이 마주치곤 했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한동안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분과의 산책, 그리고 그 짧은 순간의 눈맞춤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이런 감정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걸 부인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습니다.
스님에게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그리고 영수에 대한 배신감도 들었어요. 아직 남편을 완전히 보내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기운다는 게 맞는 걸까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영수라면 제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텐데 혼자 외롭게 사는 걸 원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복잡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은 템플스테이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났다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아쉬움도 컸어요. 그분과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새벽 예불을 마치고 아침 공양 시간에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네요. 아쉽습니다. 저도요. 정말 좋은 경험이었어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 오후에 좀 더 긴 산책을 해볼까요? 보여드리고 싶은 곳이 있어서요. 제 마음이 설렜어요. 마지막 날에 그분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좋아요. 오전 프로그램들이 끝나고 점심을 먹은 후 민호는 다른 아이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저는 그분과 함께 절 뒤편 깊은 산길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숲길을 한참 걸어 올라가니 작은 정자가 나타났어요. 그곳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산 아래로 마을이 한눈에 들어왔고 멀리 강물이 흐르는 것도 보였어요. 여기 참 좋네요. 제가 힘들 때마다 오는 곳이에요. 여기 앉아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거든요. 정자에 앉아서 경치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일상적인 이야기였지만 점점 더 깊은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사실 여기 오기 전에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먼저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남편을 잃고 나서 한동안은 정말 살아갈 의미를 찾지 못했거든요. 민호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지만 그래도 너무 외로웠어요. 그분이 조용히 들어주셨어요. 특히 밤이 힘들었어요. 민호가 잠들고 나면 혼자 남겨지는 그 시간들이 가끔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싶기도 했고요. 많이 외로우셨겠어요. 그분의 목소리에 깊은 공감이 담겨 있었어요. 스님도 힘든 일이 있으셨죠? 의료사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그분이 한숨을 쉬셨어요. 네, 제 실수로 젊은 환자가 세상을 떠났어요. 아직 20살도 안 된 아이였는데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술 중에 제가 판단을 잘못했거든요. 그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그 아이의 부모님이 울부짖던 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제 가슴이 아팠어요. 그분이 얼마나 큰 고통을 안고 살아왔는지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의사를 그만두시고 여기까지 오신 거군요. 네, 더 이상 사람을 치료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생명을 구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생명을 앗아갈 수 있겠어요? 그분의 아픔이 그대로 전해졌어요. 하지만 그것도 의사로서 겪을 수 있는 일 아닐까요? 모든 환자를 다 살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하지만 마음이 받아들이지 못하겠더라고요.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나누며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어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아픔을, 그분은 자신의 실수로 타인의 생명을 잃게 한 죄책감을, 서로 다른 종류의 고통이었지만 그 깊이만큼은 비슷했어요. 민정님, 그동안 혼자 참 힘들게 사셨네요. 스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죄책감을 혼자 짊어지고 사시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서로를 위로하는 말들이 오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분도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도 속세가 그리워요. 그분이 갑자기 고백하셨어요. 특히 사람을 직접 도울 수 있었던 그때가 그리워요. 여기서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지만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요?
더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민정님 같은 분의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 같은 것 말이에요. 그분의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혹시 저와 함께 일하고 싶다는 의미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의사 자격은 없어도 경험은 있으시니까 분명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럴까요? 네, 정말이에요. 어르신들도 의료진 출신이 있으면 더 안심하실 테고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꿈과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함께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상상도 하게 되었습니다. 민정님, 저도 다시 사람을 살리고 싶어요. 비록 의사로는 아니지만 다른 방법으로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그분의 말에서 강한 의지를 느꼈어요. 아직도 사람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살아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분명 그런 기회가 올 거예요. 스님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었어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간다니 아쉬웠습니다. 슬슬 내려가야겠네요. 민호가 걱정할 것 같아서요. 그렇죠. 정자에서 일어나며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야기 나눠서 좋았어요. 이런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었는데 저도요. 정말 고마워요. 산길을 내려오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그분과의 대화를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지만 동시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제 자신에 대한 혼란도 더 커졌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분이 단순히 스님이 아니라 저와 비슷한 상처를 가진 한 사람의 인간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사이에는 단순한 호감을 넘어선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도요. 절로 돌아와서 민호와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 그분 생각이 났어요. 내일이면 헤어져야 한다는 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이런 감정이 어디서 비롯된 건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그분이 제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템플스테이 마지막 날 저녁이 되었어요. 내일 아침이면 서울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시간들이 너무 소중했거든요. 특히 그분과 함께한 시간들이요. 저녁 예불이 끝나고 자유시간이 되었을 때 그분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마지막으로 차 한잔 하실래요? 다과실에서요. 좋아요. 민호는 다른 아이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어서 저는 그분과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과실은 조용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휴식을 취하거나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우리 둘만 있었죠. 그분이 정성스럽게 차를 우려주셨어요. 이번 며칠이 어떠셨어요? 정말 좋았어요.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거든요. 저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요양원 운영에 대한 이야기, 민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서로의 꿈에 대한 이야기까지. 사실 요양원 일이 생각보다 힘들 때가 많아요. 제가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 자체는 보람이 있지만 경영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많거든요. 혼자서 모든 걸 책임져야 하니까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가끔은 이런 생각도 해요. 누군가 함께 도와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요. 그분이 제 눈을 바라봤어요. 만약에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사람을 돌보는 일을 다시 하고 싶어요. 비록 의사 자격은 없지만 경험은 있으니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분의 제안에 가슴이 뛰었어요.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니 설레기도 했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했어요. 하지만 스님이시잖아요. 그게 문제죠. 그분이 한숨을 쉬셨어요. 사실 저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아요. 이 길이 정말 제가 가야 할 길인지요. 어떤 의미예요? 처음에는 속죄한다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생각이 들어요. 정말 여기 숨어 있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제대로 된 속죄를 해야 하는 건지요. 그분의 고민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혹시 저 때문에 그런 마음이 더 커진 건 아닐까 하고요. 민정님을 만나고 나서 더욱 확실해졌어요. 저는 사람들과 직접 어울리며 도움을 주는 일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분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더 간절하고 따뜻했습니다. 스님이 정말 원하신다면, 제가 말을 끝내지 못하고 있을 때 그분이 제 손을 살며시 잡았어요. 깜짝 놀랐지만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민정님,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네, 저는 이곳에 온 이후로 처음으로 다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이유가 민정님 때문이라는 걸 부인할 수 없어요. 제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저도 비슷한 마음이에요. 작은 목소리로 제 마음을 고백했어요. 영수를 잃고 난 후로 이런 감정을 느낀 건 처음이에요. 스님을 만나고 나서 제 마음에도 변화가 생겼거든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그동안 숨겨왔던 감정들을 확인했어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끌림이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옳은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스님의 신분으로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로를 바라보며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마음은 이미 기울어져 있지만 현실적인 장벽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때 갑자기 민호가 다과실로 들어왔어요. 엄마 여기 있었구나. 순간 우리는 손을 놓고 자연스럽게 자리를 정리했어요. 민호야, 잠 안 자고 뭐해?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다가 엄마가 보고 싶어서 왔어. 민호의 등장으로 그 묘한 분위기는 깨졌지만 우리 사이에 흐른 감정들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이제 들어가서 자자. 네. 민호와 함께 숙소로 돌아가면서 그분과 눈빛으로 인사를 나눴어요. 숙소에 들어가서 민호를 재우고 나서도 한동안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분과 서로 확인한 감정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잘못된 건 알아요. 그분은 스님이고 저는 과부이고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관계죠. 그분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는 걸 확인했을 때는 기뻤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어요. 이대로 가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둘 다 상처받은 사람들이고 서로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있는데 이게 정말 잘못된 일일까?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내일 아침이면 이곳을 떠나야 해요. 그럼 그분과 다시 만날 기회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게 마지막일까요? 밖에서 들려오는 밤바람 소리를 들으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이 모든 만남이 운명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서로 상처받은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서 서로를 위로하게 된 것도. 하지만 운명이라고 해서 모든 게 허용되는 건 아니죠.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고 넘어야 할 산들은 많았어요.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었어요. 그분을 만난 것만으로도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요. 템플스테이 마지막 밤이었어요. 내일 아침이면 서울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깊이 잠들어 있었지만 저는 뒤척이며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려고 애썼어요. 밤 11시쯤이었을까요? 조용히 일어나서 창문을 열어봤어요. 달빛이 정말 밝았습니다. 이런 고요한 밤에 혼자 있으니 그분 생각이 더욱 간절해졌어요. 그때 문 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복도를 걷는 소리였죠. 혹시나 해서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봤는데 그분이 서 계셨어요. 민정님, 아직 안 주무세요? 네, 잠이 안 와서요. 스님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잠깐 밖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조심스럽게 방을 나와서 그분과 함께 경내로 나갔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잠든 시간이라 우리만 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달빛 아래 정원을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내일이면 헤어져야 하네요. 그분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네, 아쉬워요. 저도요. 이런 감정을 느껴본 게 정말 오랜만이라서요. 우리는 연못가 벤치에 앉았어요. 연꽃이 달빛을 받아 더욱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민정님, 제 본명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본명요? 네, 한도윤입니다. 의사 시절의 이름이죠. 한도윤.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친숙하게 느껴졌어요. 도윤 씨. 제가 그 이름을 불러보니 그분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오랜만에 듣는 제 이름이네요. 좋은 목소리로 불러주시니까 더 좋고요. 저도 제 이름을 불러주시는 게 좋았어요. 요즘에는 엄마, 원장님 이런 호칭으로만 불리다가 이름으로 불리니까 새로웠거든요. 민정님, 도윤 씨가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부드러웠어요. 도윤 씨, 저도 그 이름을 다시 불러봤어요.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름이었습니다. 사실 며칠 전부터 계속 생각했어요. 이런 감정이 옳은 건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요. 도윤 씨의 목소리에 진지함이 묻어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혼란스러웠거든요. 결론이 나셨나요? 아니요, 아직도 확실하지 않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했어요. 달빛 아래서 보는 도윤 씨의 얼굴이 더욱 깊어 보였습니다. 민정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민정님을 만나고 나서 이곳에 있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정말 속죄를 하려면 세상으로 나가서 다시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 게 아닐까 하고요. 도윤 씨의 고백에 가슴이 뛰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민정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을 함께 하면서 제 죄를 속죄하고 싶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확신해요. 처음에는 도피처로 온 곳이지만 이제는 다른 이유로 나가고 싶어졌어요. 제 마음도 뛰기 시작했어요. 도윤 씨와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니 설렜거든요. 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스님 신분을 포기한다는 건 이미 결정했어요. 내일 주지 스님께 말씀드릴 생각이에요. 도윤 씨의 의지가 확고한 것 같았어요. 그럼 정말로 네, 민정님 곁으로 가고 싶어요.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런 간절한 마음을 받아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났거든요. 저도 함께 하고 싶어요. 제 고백에 도윤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번에는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민정님, 사랑해요. 도윤 씨의 고백에 온몸이 떨렸어요. 저도 사랑해요. 처음에는 작은 목소리였지만 확실한 고백이었어요. 달빛 아래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그동안 숨겨왔던 감정을 확인했어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도윤 씨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하고 안정감 있는 손길이었어요. 민정님, 정말 괜찮으세요? 이런 제 마음을 받아주셔도 되는 건가요? 네, 괜찮아요. 저도 같은 마음이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달빛 아래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어요. 영수를 잃고 10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설렘과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걱정들도 밀려왔어요. 도윤 씨, 정말 괜찮을까요? 스님 신분을 포기한다는 게 괜찮아요. 오히려 이제야 제가 가야 할 길을 찾은 것 같아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 시선이 그런 건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도윤 씨의 확고한 의지를 보니 마음이 든든했어요. 그리고 저도 용기가 생겼습니다. 민호는 어떨까요? 갑자기 낯선 사람이 우리 삶에 들어온다고 하면
민호는 좋은 아이예요. 며칠 지켜본 결과 저를 좋아하는 것 같던데요. 물론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천천히 가족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도윤 씨가 민호까지 생각해주고 있다는 게 너무 고마웠거든요. 사실 민호도 아빠가 그리웠을 거예요. 말로 표현하지는 않지만요. 좋은 아버지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도윤 씨의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런 약속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럼 정말로 함께 요양원 일을 하게 되는 거네요. 네, 의사 자격은 없지만 경험은 있으니까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민정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행복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미래에 대한 계획들을 이야기했어요. 함께 요양원을 운영하고 민호를 키우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서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겠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미래에 대한 꿈을 나누고 걱정들도 함께 나눴어요. 이제 들어가셔야겠어요. 민호가 깨어서 걱정할 수도 있고요. 도윤 씨가 먼저 현실적인 이야기를 꺼냈어요. 네, 그래야겠어요. 하지만 헤어지기가 아쉬웠어요. 이 순간이 꿈만 같았거든요. 민정님, 네, 내일 주지 스님께 말씀드리고 며칠 안에 속세로 내려갈 거예요.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기다릴게요. 그리고 이 일이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있을 테고, 괜찮아요. 저도 각오는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며 헤어졌어요. 숙소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감이었어요. 방으로 들어가서 민호의 잠자는 얼굴을 바라봤어요. 이 아이에게도 새로운 아버지가 생기게 되는 거네요. 과연 민호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며칠간 보니 도윤 씨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잠자리에 누워서도 한동안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오늘 밤 있었던 일들이 꿈만 같았거든요. 정말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게 된 걸까? 정말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확신도 들었어요. 도윤 씨의 진실한 마음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저 역시 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도요. 영수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했어요. 영수라면 분명 제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거라고, 혼자 외롭게 살지 말라고 했을 거라고요.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도 도윤 씨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함께 요양원에서 일하고 민호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꿈이었어요. 그 꿈이 현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벽 예불 시간에 도윤 씨를 봤을 때 어젯밤 일이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서로 눈이 마주쳤을 때 그 따뜻한 눈빛을 보니 현실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예불이 끝나고 아침 공양 시간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대화를 나눴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조심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마음이 전해졌죠. 오늘 서울로 돌아가시는군요. 도윤 씨가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네, 아쉽지만요. 좋은 경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대화였지만 우리끼리만 아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아침 공양을 마치고 짐을 정리하면서 민호에게 물어봤어요. 민호야, 여기서 며칠 보낸 거 어땠어? 너무 좋았어요. 특히 도윤 스님이 정말 좋았어요. 민호가 도윤 씨를 도윤 스님이라고 부르는 게 신기했어요. 언제 그렇게 친해졌는지 모르겠더군요. 왜 좋았는데? 엄마를 잘 챙겨주시고 저한테도 친절하셨거든요. 마치 아빠 같은 느낌이었어요. 민호의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이 아이도 도윤 씨를 아버지 같은 존재로 느끼고 있었던 거네요. 오전에 마지막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소감을 나누는 시간도 있었는데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경험이었어요. 특히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고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도윤 씨가 제 말을 들으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점심을 먹고 나서 드디어 떠날 시간이 되었어요.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며 절을 나서려는데 도윤 씨가 따로 말을 걸었습니다. 민정님, 잠깐만요. 네, 혹시 연락처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나중에 안부라도 묻고 싶어서요. 조심스럽게 연락처를 주고받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연스러운 인사처럼 보였을 거예요. 며칠 안에 연락드릴게요. 도윤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렇게 저를 떠났습니다. 버스에서 창밖을 보니 도윤 씨가 손을 흔들어 주고 계셨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었습니다. 곧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민우가 말했어요. 엄마 언제 또 갈 수 있어? 왜? 또 가고 싶어? 네, 도윤 스님이 보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서보다 마음이 편했거든요. 민우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 아이도 좋은 경험을 한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계속 도윤 씨 생각이 났어요. 언제 연락이 올까? 정말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도윤 씨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민정님, 큰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에요? 우리 일이 발각됐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어떻게요? 어젯밤 주지 스님께 제 뜻을 말씀드렸는데 다른 스님들이 우리를 수상하게 여기고 있었나 봐요. 마지막 날 밤에 우리가 함께 있었던 걸 누군가 봤다고 하더군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저는 즉시 환속하라는 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는 이곳에 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네, 예상보다 일찍 나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어차피 나갈 생각이었으니까요. 도윤 씨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없어 보였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네, 오히려 홀가분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언제 서울로 오세요? 내일 당장 나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레쯤 서울에 도착할 것 같아요. 정말 빨리 일이 벌어지네요. 그렇죠. 하지만 민정님, 후회하지 않으세요? 아니요, 전혀요. 오히려 빨리 만나고 싶어요. 저도요. 이제 정말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기쁘기도 했지만 걱정도 되었습니다. 도윤 씨가 스님 신분을 포기하고 나오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저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게 아닐까? 하지만 도윤 씨의 확고한 의지를 보니 더 이상 의심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분도 성인이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민우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 고민했어요. 갑자기 도윤 씨가 우리 삶에 들어온다고 하면 놀라지 않을까? 그날 저녁 민우와 저녁을 먹으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민우야, 도윤 스님이 곧 서울로 오신대. 정말요? 왜요? 스님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려고 하신대. 그럼 우리 만날 수 있어요. 민우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되었어요. 그리고 혹시 도윤 스님이 우리 요양원에서 일하시게 되면 어떻게 생각해? 좋아요. 도윤 스님이 오시면 엄마도 덜 힘들 것 같은데요. 민우의 반응이 생각보다 좋아서 놀랐어요. 정말 괜찮겠어? 네, 도윤 스님은 좋은 분이에요. 엄마를 잘 도와드릴 것 같아요. 민우의 말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의 동의를 얻은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생각해 봤어요.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구나. 도윤 씨와 함께 요양원을 운영하고 민우와 함께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가고
설레기도 했지만 책임감도 컸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확신도 들었어요. 이것이 저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라고. 영수를 잃고 혼자 살아온 10년, 이제는 새로운 사랑과 함께 살아갈 시간이 된 것 같았어요. 도윤 씨가 서울로 온 지 한 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함께 생활하고 있어요. 도윤 씨는 약속대로 요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의사 자격은 없지만 경험이 풍부해서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십니다. 특히 건강 상담을 해드릴 때는 전문가다운 모습을 보여주시죠. 원장님, 이분이 오시고 나서 어르신들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직원들도 도윤 씨의 합류를 반가워했어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던 제게도 든든한 동반자가 생긴 거죠. 민호도 도윤 씨와 금세 친해졌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했지만 이제는 정말 아버지처럼 따르고 있습니다. 도윤 아저씨,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민호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도윤 씨에게 신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래. 그럼 내일은 어떻게 할 거야? 도윤 씨도 민호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시고 좋은 조언도 해주세요.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쉬운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거든요. 민정 씨, 그분이 정말 스님이었어요? 박 원장님이 처음 도윤 씨를 보셨을 때 놀라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는 일반인이에요. 그렇다면 괜찮겠네요. 요양원에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박 원장님도 처음에는 의아해 하셨지만 도윤 씨의 전문성을 보시고는 인정해 주셨어요. 동네 사람들도 처음에는 수군거렸어요. 과부인 제가 갑자기 남자와 함께 일한다고 해서 말이죠. 하지만 도윤 씨의 성실한 모습을 보고 나서는 점점 인정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민정 씨가 혼자 고생하던 걸 생각하면 좋은 일이야. 그래, 민호도 아버지가 필요했을 텐데. 이웃들의 따뜻한 반응을 보니 마음이 놓였어요.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이에요. 혼자서 모든 걸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도윤 씨가 함께 해주니까 든든하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행복감이 커요. 민정 씨,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저녁마다 도윤 씨가 제 하루를 물어봐 주세요. 좋았어요. 도윤 씨가 있으니까 일도 훨씬 수월하고요. 저도요.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도윤 씨도 요양원 일에 보람을 느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을 돌보면서 과거의 상처도 조금씩 치유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제는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치매를 앓으시던 김할머니께서 갑자기 의식이 또렷해지시면서 도윤 씨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선생님 덕분에 마음이 편해요. 고마워요. 그 순간 도윤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마 의사 시절의 아픈 기억들이 조금씩 치유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정 씨, 저는 이곳에 와서 정말 많은 걸 얻었어요. 무엇을요? 새로운 가족도 얻고, 다시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기회도 얻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도 얻었죠. 도윤 씨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에요. 도윤 씨가 정식으로 저희와 함께 살기로 했거든요. 지금까지는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계셨는데 이제는 정말 한 가족이 되는 거죠. 민호야, 도윤 아저씨가 우리와 함께 살게 되었어. 정말요? 좋아요. 민호가 정말 기뻐하더군요. 그럼 이제 진짜 아빠예요. 민호의 말에 도윤 씨가 감격했어요. 그래, 이제 진짜 아빠야. 와, 드디어 아빠가 생겼다. 민호가 도윤 씨에게 달려가서 안기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런 행복한 순간이 올 줄 몰랐거든요. 저녁에 세 명이 함께 요양원 마당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어르신들도 나와서 함께 담소를 나누셨고 정말 화목한 분위기였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가족이 완전해진 것 같아요. 민호의 말에 도윤 씨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야. 그때 문득 영수의 마지막 말이 생각났어요. 언젠가 누군가에게 기대야 해.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도윤 씨라는 든든한 사람에게 기댈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도윤 씨, 앞으로 잘 부탁해요. 저야말로요. 민정 씨와 민호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고마워했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요양원에서 함께 어르신들을 돌보고 민호를 키우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겠다고. 비록 어려움도 있겠지만 함께라면 무엇이든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금기를 넘어선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새로운 희망을 주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사랑 말이에요.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민정, 한도윤, 그리고 민호의 새로운 가족 이야기가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랑과 믿음으로 함께 헤쳐나갈 거예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인생이라는 건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다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새로운 희망이 찾아오고 포기하고 싶을 때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고 템플스테이를 가지 않았다면 도윤 씨를 만날 수 없었을 테고 도윤 씨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용기를 내지 못했을 거예요. 모든 게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에요.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 말이에요.